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순방 효과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잠시 후 설명해 드리고, 최근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른바 이준석, 유승민 신당과 관련한 새로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완패 이후 국민의힘은 물론 보수파 전체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가운데서도 저 혼자 신바람이 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준석이었는데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난 후 지금까지 이준석의 언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 혼자 신나서 별의별 말들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숱한 말 중에는 지지율 얘기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준석은 이번 주부터 20%대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는 조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을 말할 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그 기준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 이번 주 발표되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전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갤럽 기준 지지율은 30%였습니다. 따라서 또다시 지지율이 하락한다면 30%의 벽마저 깨지고 20%대에 접어든다는 어떤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번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한국갤럽에 따르면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물은 결과 전주보다 3%포인트 반등한 33%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낮아진 58%로 기록이 됐고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이끈 건 단연 외교 분야였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자에게 지지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가 44%로 다른 분야를 압도했습니다. 최근 사우디 카타르 순방 중 전해진 건설에너지 방산협력 확대와 기업 투자 유치 등의 소식이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시 긍정이 부정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TK에서조차 부정이 긍정을 앞서면서 지지율 하락을 견인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 49%, 부정 43%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74%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 같은 수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게 민주당 안방인 호남에서는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17%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76%에 달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무려 93%에 달했는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에선 대통령이 뭘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 효과를 해외에서 가져오더라도 사실상 무조건 싫다라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선 국민의힘 지지층과 TK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한다. 그런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듯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은 오르고 민주당은 내렸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오른 35%, 민주당은 2%포인트 내린 32%로 오차범위 안에서 등락을 보였는데요. 아직 여론 반응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러한 여론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당무 복귀와 국민의힘에선 이뇨한 혁신이 출범이라는 대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또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5%였고 민주당은 31%를 기록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9%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5%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기성 언론에서 여론조사가 많이 회자되고 이게 또 민심의 바로미터로 적용하고 있으니 절대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방어했고 국민의힘 지지율, 특히 서울에서의 지지율이 다시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 굉장히 이목을 끈 여론조사가 한 가지 있었지요.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국민의힘발 신당 출연에 대한 여론조사로 좀 떠들썩했는데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윤석열 신당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크게 나온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 놓고 보지 않으면 깜빡 속고 넘어갈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분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신당의 지지율이 14.2%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 17.7%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신당 창당 시 지지 정당을 물었더니 민주당 47.5, 국민의힘 19, 윤석열 신당 14.2, 정의당 2.7% 순으로 나타났고요. 또 유승민, 이준석 신당 창당 시에는 민주당 38.1, 국민의힘 26.1, 유승민, 이준석 신당 17.7%, 정의당 3.1%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윤석열 신당은 보수를 양분하고 유승민, 이준석 신당은 민주당에 더 많이 타격을 줄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고 신당의 지지율을 단순 비교해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윤석열 신당보다 파괴력이 더 세다는 그런 해석도 난무했습니다. 일단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에 근거를 둔 여론조사였죠. 그 현실성을 놓고 봤을 때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일정 부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이른바 윤석열 신당이라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실질적으로 약 3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선 첫째는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15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자유당을 신한국당 간판으로 바꾼 사례처럼 간판만 바꾸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이 16대 총선을 앞두고 2000년 새정치국민회의를 확대 개편해 새천년 민주당으로 만든 사례와 같이 국민의힘을 부수고 보수 진영뿐 아니라 제3지대까지 흡수해 그 자리에 픽텐트를 치는 일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범침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에 새로운 여당을 만드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도 실사례가 있죠. 2003년 11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 진영이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 우리당을 창당한 것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국민의힘을 부수고 보수 지정뿐 아니라 제3지대까지 흡수해 그 자리에 빅텐트를 치는 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기존의 국민의힘을 그냥 두고 집단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는 이른바 열린우리당 방식은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볼 때 이런 방식은 거의 자폭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토마토는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윤석열 신당까지 넣어 정당 지지율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응답자들도 상당히 혼란을 일으켰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단순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신당으로 양분돼 응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신당이 생긴다면 지지율이 고작 14.2%에 불과할 것이라는 조사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이준석 신당 여론조사는 어떠할까요? 이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보수 분열을 노리는 민주당 지지층 또는 호남 지지층에서의 역선택이 전부입니다. 해당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71.8%나 되는데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50.5%로
21.3%포인트나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51.9%나 됐는데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창당이 되면 44%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 지지율은 27.6에서 24.7%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을 싫어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역선택을 통해 그렇게 응답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0번 양보에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지지율이 실제 그렇다 쳐도 이게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매우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017년 1월 개혁보수를 내걸고 창당한 바른정당은 한 달 만에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른바 범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와 유력 대권주자 영입에 실패하면서 창당 직전 17%를 웃돌던 지지율이 창당 한 달 후에는 5%대로 추락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준석과 유승민을 파급력 있는 대권주자로 보기가 어렵겠고 보수 부대를 우려한 우파 지지층의 결집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대표적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준석, 유승민 신당 출연 시 예상되는 총선 판도에 대해 막상 나가서 제3당이 돼서 표를 얻으면 민주당 표를 더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예측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준석, 유승민 신당 출연이 되면 초기에는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더 불리하다는 것인데요. 그 근거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보수가 아닌 중도이고 중도층 중에 한 7% 정도가 7대3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 7이라는 중도층이 주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찍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 중도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 갈 표를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자, 유승민, 이준석은 보수파 진영에서 이미 내장당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 둘이 당에서 나간다고 한들 보수 분열의 어떤 촉매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